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 궁금은요. 조금 특별하게 문화 연예 소식도 함께 짚어볼 텐데요.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임준태 교수님, 김원식 평론가님, 이고은 변호사, 장가혜 기자 함께 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장가혜 기자 먼저 사건 사고 한번 얘기부터 해볼 텐데 제주에서 상습적으로 차량을 훔쳐서 무면허로 운전까지 한 간 큰 10대들이 붙잡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차량과 오토바이를 무려 13대를 훔쳤습니다. 여기에 무면허로 제주 시내를 운전했는데요. 그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네, 한밤에 남성들이 차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더니 문이 열린 차량에 들어가서 운전을 시작하는데요. 지금 차량에 문이 열려 있어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예, 문이 열려 있었네요. 네, 운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차선도 제멋대로 변경하고요. 골목길을 또 질주하기까지 하는데요. 결국에 경찰들이 3단봉으로 창문을 깨고 나서야 이 10대 청소년들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멋대로 후진을 하다가 경찰관까지 들이받아서 다치게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김원식 평론가님, 일단은 방금 영상 보셨잖아요. 네. 만약 내 앞에 차를 타고 있는데 내 앞에 무면허 10대 운전자가 운전하고 있다. 이거 정말 아찔하지 않을까요? 네, 정말 아찔하죠. 특히나 이제 두 가지 변수가 겹쳐 있잖아요. 무면허에다가 또 청소년이라고 하는 그런 네. 측면들이 있는데 초보 운전자도 옆에 있으면 참 거리를 두는 게 현실인데 그러면 좀 아찔했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운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골목길도 지금 질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목길 같은 경우 보행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한 아찔한 상황이어서 사실 요새 첨단 기술 많이 발전하는데요. 사실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했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좀 알림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좀 개발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신기한 기술 같습니다. 당연히요.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이들 중에서 한 명은요. 예전에도 한번 같은 범행을 저질러서 구속이 한번 될 뻔했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10대 피의자 중에 한 명이요. 구속영장까지 신청됐다 풀려났는데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실 앞서서 이 제주 지역에 이 차량과 오토바이 이런 절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수사에 착수를 했던 거예요. 당시 고등학교 1학년 A군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는데 A군은 앞서서 지난달 30일 이 오토바이 절도 등을 한 혐의로 이 신청된 구속영장 과정에서 결국 풀려나게 됐습니다. 사실 소년 같은 경우에는 소년법상 구속이 잘 안 됩니다. 저도 검찰에서 소년 전담 검사를 했지만 소년을 구속시킨 경험이 10번이 채 되질 않거든요. 그만큼 물론 성인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소년에 대해서는 정말 웬만하면 구속영장 신청이나 청구조차 굉장히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10대 A군이 판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이 범행 다 인정하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판사님. 이렇게 약속을 하고 판사가 풀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풀려난 지 열흘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또 착수를 했다. 이게 벌어졌다라고 하니까요. 정말 소년범들에게 특히 이렇게 연이어 재범하는 소년범들에게 정말 선처만이 능사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임 교수님이 9일 만에 미안하다고 죄송하다 하면서 9일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고등학생, 법을 만만하게 봤다고 해야 됩니까? 법을 잘 모르고 이게 엄중함을 몰라서 그랬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입건된 그 소년들은 14세 이상인 것으로 소위 말해서 촉법 소년 정도 기준을 넘은 것 같고요. 네. 경찰은 피의자들이 당연히 범죄 심각성 때문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여죄도 좀 밝혀보고 앞으로도 이 상습적인 악의적인 이런 범죄 소년들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지금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년법과 관련된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한 10살부터 14살까지 아이들 있고 또 14세부터 19세까지는 처벌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10살부터 14살 정도 아이들, 그러니까 중학교 한 2학년, 초등학교 한 6학년 사이 정도 아이들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히 좀 선도 위주로 많이 이제 가는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면 사실 그 사리를 분별할 충분한 지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경찰서의 청소년 선도위원 관련된 사건에 여러 번 참여를 해보면 아이들이 벌써 경찰서 조사받고 그냥 집에 가니까 나 이 처벌 안 받아 라고 하면서 또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대수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 13살, 14살 정도 된 아이들을 구속시켰다는 건 우리 또 사회 법 감정상 사실 그런 좀 받아들이기 어렵죠. 특히나 살인이라든지 아직 극악무도한 범죄가 아닌 이상은 청소년들이 구속되는 사례가 적은데 요즘은 이제 절도라든지 폭행 이런 사례들이 이제 청소년 그 사건에서 많이 빈발하지만 실제로 그 처벌 일에 이르기는 건 상당히 좀 약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요, 이 청소년들이 범죄 저지를 때마다 논쟁 항상 따라옵니다.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해야 한다. 아니다. 좀 교화해가지고 좀 제대로 청소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거든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그렇죠. 저는 뭐 오늘 아침까지도 이 청소년 비행과 관련 논문 이제 학위 논문 심사를 하고 왔는데 아, 글쎄요. 이게 지금 통계를 보면요. 지금 이제 소년범의 재범률이 한 33%. 그러니까 이제 꽤 높네요. 10명 중에 체포된 아이들이 3명 이미 재범이고요. 그 재범 33% 중에 절반 이상이 전과 3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범죄를 청소년이라고 하지만 계속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기 때문에 원래 1958년도인가요? 처음 제정된 이 소년법은 아이들에게 어떤 그 사회로 나가기 전에 이런 처벌을 통해서 어떤 기회를 차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한 제정된 법인데 실제 지금 현재 그 청소년 범죄 실태를 보면 과연 이것이 교화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회의를 갖게 합니다. 곰곰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